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선거제도의 효과 제3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어, 후보하고 파월 이 두 학자는 1994년 World Politics 논문에서 어떤 선거제도가 정부 정책과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을 서로 더 잘 합치시키는가, 조응시키는가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학자가 이제 주장하는 내용은 이제 각 국들은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하나의 비전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 국가들은 이런 비전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비전은 뭐냐면 majority control 비전, 그러니까 다수 지배의 그런 비전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원리가 이제 다수 지배의 원리와 소수 보호의 원리가 있죠. 근데 다수 지배의 원리에 더 무게를 두는 그런 시각이죠. 그래서 이 시각은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를 수행할 것을 공약하는 정당에 투표하고 또 이 정당이 이제 권력을 잡으면은 이 정당이 자신들을 지지한 다수를 위한 정책 수행을 위해서 권력을 위임하고 그리고 이 정당은 이제 다수가 원하는 정책을 어, 만든다는 것이죠. 다수가 이렇게 통제하는 정책을 다 통제해야 된다. 민주주의는 이제 그런 수단이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proportionate influence vision은 비례적인 영향 시각이죠. 그러니까 시민사회 집단에는 이제 다양한 집단들이 있는데 그 집단의 규모 또는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있는데 그 정치 세력들의 규모에 비례해서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 집단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대변하는 정당들에 투표하여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성취하고 어, 또 다수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권력을 잡아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통제하기보다는 가능한 여러 정치 세력들이 서로 경쟁하는데 가능한 자신이 원하는 정책에 근접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정도 그게 이제 바로 프로포셔널 인플루언스 비전이 추구하는 그런 민주주의 방식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다당제 국가에서는 한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과반수 정당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책을 통제할 수는 없죠. 다른 정당들과 협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양한 정당들은 가능한 자신들의 입장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려고는 하나 어느 정당도 다수를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정당이 정책을 통제할 수는 없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선거제도는 이와 같은 두 시각을 반영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아무래도 단순 다수제는 양당제가 창출되고 또 두 정당 중에 한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과반수 정당이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비례대표제는 다당제가 산출되어서 어느 한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따라서 여러 군소 정당들이 가능한 더 큰 영향력을 미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다면 이제 머저리티 컨트롤 비전을 어, 반영하는 그런 정치제도, 선거제도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프로포셔널 인플루언스 비전을 반영하는 그런 정치제도들이 있겠는데 이제 그거를 조작화 또는 측정을 해야 되는데 후보하고 파월이 그런 조작화 방법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독립변수는 말하자면은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두 비전을 반영하는 정치제도죠. 특히 정치제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
선거제도.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이제 선거제도를 조작화하는 방법, 뭐 예를 들어서 선거구의 크기, 그 다음에 몇 표를 행사하는지, 표의 이양 가능성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근데 이제 후보하고 파월은 자신의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선거제도를 측정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변수가 identifiability,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따른 여당 구성 예측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양당제라면 국민 누구나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두 정당 중에 어떤 정당이 승리하는가에 따라서 그 정당이 여당을 구성하겠죠. 그리고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여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아무래도 양당제 그리고 대통령제 국가는 identifiability가 이제 높게 나타나겠죠. 반면에 이제 다당제는 선거 결과가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어떤 정당들이 정부를 형성할지 예측하기는 어렵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변수는 past government status, 그러니까 과거 정부의 어떤 지위. 그러니까 과거 정부의 지위라는 것은 뭐냐면 한 정당이 한 단독 여당이 과반수를 몇 퍼센트나 차지했는지. 만약에 10개의 정부가 과거에 형성이 됐다면, 예를 들어서 10개의 정부 중에서 9개의 정부에서 한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했으면 90%로 측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single party or pre-election coalition majority. 그러니까 PEC는 선거 전 연합을 얘기하는 거죠. pre-election coalition. 그래서 정당들이 선거 전에 우리가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이 정당과 같이 정부를 구성해서 구성하겠다. 이제 그렇게 미리 유권자들한테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정당이나 아니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선거 연합 정당들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선거 결과에서 이제 과반수를 차지한 비율, 이거는 이제 곧 정부 구성이 선거 후의 협상에 의존하지 않고 한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면 자동으로 이 한 정당이 정부를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또 선거 연합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면 이 정당들이 서로 약속을 했으니까 또 국민들에게도 이제 선포를 했기 때문에 정부를 구성할 때 다른 정당과의 협상 필요 없이 과반수를 얻었기 때문에 정부를 구성하겠죠. 그 다음에 effective number of parliament bodies, 그러니까 실효 의회 정당의 수 또는 유효 의회 정당의 수를 의미하는 거죠. 이미 여러분 수업 시간에 이제 배웠으니까 더 설명하지 않고, proportionality는 이제 비례대표성, 이거는 갤러거 인덱스로 비례대표성을 측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당들의 득표율과 의석률의 비중평균을 의미하는 것이죠. 득표율과 의석률의 괴리의 비중평균, 득표율과 의석률 차이의 비중평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opposition committee influence, 그러니까 야당이 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정부가 야당과 의회에서 정책 수행 권력을 공유하는 정도. 그러니까 미국과 같은 국가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과반수 정당, 다수당이 100% 싹쓸이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한국의 경우에는 민주화 이전, 그러니까 13대 국회 이전에는 다수당 이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다 가져갔는데 13대 국회부터 원내 교섭단체의 지위를 확보한 정당들이 의석 비율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여야 간의 타협에 의해서 배분되게 돼 있어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의제를 설정하고 그리고 발언권이나 아니면 또 어떤 의제가 먼저 토론에 올라올지 그런 많은 상임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어떤 정당이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는가에 따라서 여야의 어떤 힘의 균형이 달라질 수가 있죠. 21대 총선이 끝나고 나서 민주당이 이제 초다수의 의석을 얻었죠. 180석을. 그럴 때 이제 법제 사법위원회 법사위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이제 힘겨루기를 했죠. 법사위라는 거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이 토론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안이 그런 상임위원회를 이제 나갈 때 최종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원회를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제 법사위에서 하는 일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 이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또 어구나 어떤 시스템에 부합하는지 이제 그런 법 시스템에 부합하는지 그런 걸 이제 검토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그 위원회를 빠져나가지 못하면은 본회의에서 법안이 표결에 붙여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조금 전에 얘기한 본연의 어떤 그런 기능보다는 법안이 특히 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야당에게 배분한 이후로 야당이 여당 또는 소수당이 다수당을 견제하는 게이트키퍼 수문장의 역할을 하게 됐던 거죠. 게이트키퍼. 그러니까 법안에 어떤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법안에 대한 토론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그 법안을 가만 놔둬버리면은 그 법안은 그냥 사문화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이 원치 않는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는 걸 이제 막기 위해서 법사위 위원장 자리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야당이 그러니까 미통당이 여당안들을 이제 가로막고 있으니까 본회의에 넘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식물국회가 초래되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이런 소수당도 다수당을 견제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법사위 위원장 자리는 16대 국회까지만 해도 다수당 이 차지했는데 이제 17대 국회 노무현 정부부터 소수당에게도 어떤 견제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소수당에게 양보를 했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법사위의 그런 게이키핑의 그런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고 소수당이 다수 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로 당분간 활용됐었죠. 그래서 이제 이 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누가 차지하는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국회 선진화법에 의하면 상임위원회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제 법사위를 포함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5분의 3, 그 패스트 트랙이라는 절차에 의해서 5분의 3 이상을 이제 필요로 하죠. 근데 20대 국회에서는 이제 다수 여당 제1당이 과반수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군소정당하고 연합을 하지 않으면 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상정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법사위에서도 법안을 본회의로 상정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공수처법과 선거제도 개혁안 이 20대 국회 말에 민주당과 그 다음에 다른 군소정당들 바른 미래당 일부 의원과 그 다음에 또 호남계 의원들
과거에 민생당으로 이제 합당하게 된 이제 그 의원들이 이제 서로 교섭과 타협을 거쳐 정의당을 포함해서 5분의 3을 확보해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20대 말에 투표에 붙여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그리고 또 정의당 이 진보 진영이 5분의 3을 훌쩍 넘어섰죠. 의석이. 그래서 이제 법사위 자리를 민주당이 이제 찾아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 국민의힘이 이제 거기에 반발하면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얻는 거를 이제 거부하면서 어떠한 타협과 교섭도 반대하면서 지금 21대 국회 전반에는 지금 민주당이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전석을 다 차지했죠. 근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실리를 따졌어야 되는데 너무나 명분을 따져서 국민의힘이 어떤 예산안 통과 문제나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법안 처리에 있어서 그때 판단이 조금 잘못됐다 하고 내부에서도 비판이 오고 실질적으로도 이제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 교섭 과정에서 야당도 이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얻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법사위는 워낙 중요한 게이키핑 기능을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여당이 양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 누가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던 지금 여당이 5분의 3을 넘어섰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이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이 사문화되는 걸 방지하고 본회의로 상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패스트 트랙을 또 사용하면 법안을 빼올 수는 있지만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그러니까 최소한 330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일단 패스트 트랙에 상정이 되면 그 상임위원회 에서 180일 동안 법률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고 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법사위에서 90일 동안 또 법안을 검토해야 되고 최대한 그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최대한 또 60일이 걸려요. 그래서 180, 90, 60을 더하면 330일, 최대한 330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패스트 트랙이 아니라 슬로우 트랙이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은 걸리지만 야당이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있어도 패스트 트랙을 이용해서 본회의로 법안을 상정시킬 수가 있어요. 다수당 초과반수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이 아포지션 커미티 인플루언스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커미티의 위원장 자리를 야당에게도 또는 소수당에게도 양보하는지 이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세 변수, 이 세 변수, identifiability, past government status, 그 다음에 single party or pack majority, 이 세 변수는 다수제 모형 또는 뭐 다수 지배 모형을 나타내는 변수죠. 그러니까 이 값들이, 이 세 변수의 값들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다수제 모형에 가깝고, 그 다음에 이 값들이 증가할수록 비례대표제 또는 비례적 영향, proportionate influence vision에 더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실효 정당의 수가 증가할수록 비례대표성이 높을수록 그 다음에 야당에게도 상임위원회에서 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수록 proportional influence vision을 반영하는 그런 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종속 변수는 그러니까 여론하고 국가 정책이 얼마만큼 조응하는가를 나타내는 거니까 정부 정책과 여론과의 합치 정도.
또 종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했는데 첫 번째는 Government Distance 1인데 이거는 중위투표자 입장. 중위투표자 입장은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1점부터 10점 사이에 여러분의 이념 성향을 표시하시오. 이런 설문조사를 해서 이 평균을 구하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중간에 위치한 예를 들어서 뭐 1000명이 응답을 했다. 그러면 1000명 중에서 딱 중간에 있는 응답자의 입장을 찾으면 중위투표자의 입장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부의 입장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각 정당을 측정할 수도 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아니면 전문가, 정치학자나 아니면 뭐 정당 활동가 그런 사람에게 물어서 각 정당들의 위치를 뭐 1점부터 10점까지 측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정 참여 정당 비중 평균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정당이 A, B, C, D, E 이렇게 5개 정당이 있는데 만약에 A, B, C 정당이 연합정부를 형성했다고 해봐요. A라는 정당이 10%, B라는 정당이 예를 들어서 30%, C라는 정당이 20% 이렇게 의석을 차지해서 세 정당이 의석의 합은 이제 60%니까 이제 과반수를 확보했죠. 이렇게 해서 연합정부를 형성했는데 A라는 정당의 입장이 가장 좌파 정당이 1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가장 우파 정당이 10이라고 봤을 때 A 정당이 1점에 해당되는 좌파 정당, B가 만약에 3점에 해당되는 정당, 그 다음에 C가 뭐 4점에 해당되는 정당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 정당의 세 정당의 이념 입장을 가지고 비중평균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세 정당의 총 의석의 합이 60이니까 첫 번째 정당은 60%의 중에서 이제 10%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있죠. 곱하기 1점 이념적인 입장이 1점이고 두 번째 정당은 전체 60% 중에 이제 30% 의석을 가지고 있고 이 정당의 입장이 3이니까 세 번째 정당은 60분의 20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어떤 수치가 나오겠죠. 이게 이제 이 연합정부의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연합정부의 이 입장 별표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얻은 국민들의 중위투표자 입장하고의 괴리 또는 차이를 Government Distance 1이라고 측정을 한 거예요. 다음에 Government Distance 2는 중위투표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얻은 중간에 위치한 유권자의 입장과 그 다음에 정부의 입장인데 이제 이 경우는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했냐면 연정에 참여한 정당 중에서 중간에 있는 정당의 입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사례에 의하면 A, B, C 중에서 중간에 있는 정당이 이제 B정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3, 이 입장이 되겠죠. 왜냐면 미디엄 보더 띠어럼에 의하면 만약에 이제 이 세 정당이 서로 경합할 경우에 이 중간에 위치한 정당 이 제안한 법안은 항상 선거에서 투표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정당이 발의한 법안 A하고 B라는 정당이 발의한 법안 B가 서로 경쟁하면 A라는 정당은 A를 지지하지만 B라는 정당하고 C라는 정당이 B를 지지하니까 A가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또 만약에 또 C라는 정당이 C라는 안을 제안할 때 C하고 B 정당이 제안한 B가 서로 경쟁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C라는 정당은 자신의 C안을 찬성하지만 A라는 정당하고 B라는 정당이 B를 지지하기 때문에 B가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정당 중에서 B정당이 중위정당이기 때문에 중위정당은 누구하고가 붙어도 항상 이기니까 이 정부의 입장을 B정당의 입장이라고 본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Government Distance 2에 해당되는 거죠. 연정 참여 정당 중에서 중위정당 입장을 정부의 입장으로 간주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분석하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identifiability가 증가하면 이 distance, government distance가 증가하는지 또는 감소하는지 이제 이걸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변수는 이제 다수제를 반영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 세 변수가 증가할수록 government distance도 증가하면 그건 뭘 의미하냐면 다수제로 갈수록 유권자 입장과 정부의 정책 입장이 멀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즉 달리 얘기하면 다수제 국가는 국민의 입장, 여론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귀 분석, 통계 분석을 통해서 이제 이 결과를 검증하면 되는데 이제 그 전에 각 국가들 머저리티 컨트롤 비전 국가, 그 다음에 혼합형 국가, 그 다음에 프로포셔널 인플루언스 국가로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호주는 얼터너티브 보팅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죠. 선호투표제, 소선거구제죠. 표. 영국은 단순 다수제, 뉴질랜드도 1994년 이전에는 단순 다수제니까, 그러니까 이 국가들은 머저리티 컨트롤 비전 국가들이죠. 양당제를 창출하는 성향이 있는 국가. 그 다음에 이제 이 국가들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국가. 그리고 뭐 중간 정도의 이제 이런 국가들이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가들을 이렇게 세 종류로 이제 분류를 하고 변수별로 이 세 부류의 값을 따져보면 이 majority control 비전 국가는 identifiability가 100%. 예를 들어서 10개의 정부가 형성됐는데 그때 모두 국민들은 어떤 정당이 여당을 형성할지 선거 당시에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패스 거버먼트 스테이터스는 한 정당이 그러니까 여당 하나의 단독 여당이 의회에서 과반수를 확보한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번의 정부가 형성됐으면 그 중에서 67번의 정부가 단독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한 경우죠. 여기 이제 가로에 있는 숫자는 여기 1975년에서 85년에 해당되는 게 가로에 있는 숫자. 그 다음에 가로가 없는 거는 이 기간 동안에 이 변수값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음 effective number of party는 역시 majority control 비전은 거의 양당제에 가깝다는 걸 볼 수 있죠. 2.2당이니까. 반면 proportionate influence 비전은 identifiability가 이제 36%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어떤 정부가 형성되는지 확신할 수 있는 경우가 36%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도 한 정당, 그러니까 단독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펙트 넘버로 발은 약 5당 체제, 그 다음에 믹스 시스템, 중간은 majority control 시스템하고 proportional influence 비전의 중간 정도쯤 되는 거죠. 수치를 보면 180, 36이니까 중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electoral outcome도 percentage of elections won by a single party or pre-election coalition. 그러니까 선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한 정당 또는 선거 연합을 선언한 그런 정당들이 승리한 경우, 즉 과반수를 확보한 경우가 몇 퍼센트나 되는지를 본 것이죠. 역시 모저리티 컨트롤 비전이 믹스드 시스템보다는 더 숫자가 높고, 그리고 PR 시스템이 가장 수치가 낮다는 걸 알 수 있죠. 프로포셔널리티도 프로포셔널 인플루언스 비전이 가장 비례대표성이 높고, 그 다음에 모저리티 컨트롤 비전이 비례대표성이 가장 낮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의회에서 야당의 영향력, percentage of committee systems that permits opposite influence.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서는 야당에게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전혀 허락하지 않는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은 100번의 정부가 형성됐을 때 80번의 정부에서 야당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즉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배분하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총 선거의 수. 그래서 이 변수들을 살펴보면 identifiability, pass government status, 그 다음에 이 변수는 majority control 비전을 반영하는 변수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국가에서 이 수치가 높게 나타나죠. 이렇게. 반면에 이 변수하고 이 변수는 proportional influence 비전을 나타내는 변수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proportional influence 비전 국가들, 이런 국가들에서 이 수치가 높게 나타난 것이죠. 그 다음에 결국에 이제 이 논문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어떤 국가가 더 국민들의 입장을 정책으로 더 잘 반영하는가를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회귀 분석 결과인데, 이제 종속 변수는 정부와 유권자와의 입장 차이, 디스턴스 1이 있고 이제 2가 있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 모형은 이렇게 이 변수, 그 다음에 이 변수, 네 변수를 포함한 모형. 그 다음에 두 번째 모형은 이쪽 아래에 네 변수를 포함했고, 세 번째 모형은 이제 전체를 다 포함한 모형이죠. 그래서 cover distance 1을 종속 변수로 한 분석 결과를 보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 보면은 여기 별표가 표시되어 있죠.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 수치들, 다른 결과들은 별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별표로 표시한 것만 보면 첫 번째 모형에서 1번 모형에서 이 변수가 중요하게 나타났죠. 그것도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별표가 표시된 변수 중에서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제 플러스로 나타났죠. 그 얘기는 뭐냐면 identifiability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유권자와 정부와의 거리는 멀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즉 달리 얘기하면 identifiability가 높은 국가는 정부가 국민의 입장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identifiability가 높다는 의미는 선거 당시에 어떤 정부가 미래에 어떤 정당이 미래에 정부를 구성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양당제일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당제일 경우에는 어떻게 정부가 형성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아이덴티파이어빌리티가 낮겠죠. 그리고 두 번째 모형에서는 요 변수하고 요 변수, 그러니까 두 번째 모형은 이 proportional influence 비전을 반영하는 변수들이죠. effective number of party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proportional influence 비전이고, 비례대표성이 높으면 역시 proportional influence 비전, 그 다음에 opposition influence가 증가하면 proportional influence 비전이니까 이 세 변수 중에서 유의미한 결과는 이 두 개인데, 이 부호를 보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정당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부의 입장과 유권자의 입장 차이는 줄어든다. 비례대표성이 높을수록 정부 입장과 유권자 입장 차이는 줄어든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 이제 모형은 다 포함시켰는데 서로를 다 통제하고 나서의 결과인데, 이 변수하고 이 변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죠. 비례대표성과 identifiability, 즉 identifiability가 늘어나면 정부와 유권자의 입장은 멀어지고, 반면에 비례대표성이 높으면 정부와 유권자의 입장은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distance 2를 사용했을 때도 뭐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오죠. 첫 번째 모형에서는 identifiability가 영향력이 있고 유의미한 영향력, 그 다음에
이 모형에서는 이 두 변수가 유의미하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관찰됐고, 맨 마지막 모형에서도 마찬가지로 모형 3과 마찬가지로 모형 3과 6은 이제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표가 보여지는 거는 한번 더 얘기하면 어, 이런 머저너티 컨트롤 비전 또는 뭐 단순 다수제를 채택해서 양당제가 창출되는 그런 국가보다 비례대표제를 사용하고 그런 국가에서 국민의 입장, 그러니까 국민이라 함은 중위 투표자, 국민 중에서도 중간에 해당되는 그런 국민의 입장을 더 잘 반영한다.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